자, 출발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시작은 수열의 합이에요. 자, 수열의 합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중에 요거 하나 기억해볼까? 합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S, N 이라고 얘기하면 1항부터 N항까지의 연속적인 네 항들의 합입니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녀석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했죠? SN에서 SN-1을 빼면 뭐다?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앞에가 다 사라져서 이 새끼만 남는다고. 그잖아. 이게 뭐야? 합과 일반항에 관계없고 근데 단 N은 2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지? 왜? N-1에 1 들어가면 S0 0항까지 합은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고. 그지?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S1은 누구와 같다? 그렇지. 1항까지의 합이라서 A1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 곧 첫째 항은 S1과 연결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라고요. 이렇게 S라는 녀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합에 대한 분명히 정보는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합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약속이 뭐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고. 자, 무슨 한계인지 일단 한번 봐봐. 첫 번째 표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 A3, 4, 5, 19까지 합을 구해달래. 야, 이거 합 SN으로 한번 약속해봐. 어떻게? 이거 이렇게 표현 되나? 안 되죠? 왜? 뭐 때문에? 그렇지, 얘는 A1부터 시작이잖아. 시작점이 무조건 첫째 항부터 해야 되지. 근데 얘는 셋째 항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 합의 표현이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 한계점은 우리가 극복이 가능했어.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 앞에다가 A1 더하기 A2를 붙이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빼기 A1 더하기 A2를 붙였던 거. 의미 괜찮슈? 1 더하기 2를 앞에다가 붙이고 뒤에다가 빼버리면 결국 전체 항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1부터 19까지 합으로 얘가 S19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졌지. 그죠? 뒤에 이 녀석은 뭐야? 1부터 2까지 합 S2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결국 생각할 수 있어. 3부터 19까지 합은 1부터 19까지 합 중에 1부터 2까지를 뺀 거. 가능? 그 표현이 이거야. 그래서 결국 S19-S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한계점 하나 극복했다. 그죠? 두 번째 한계점 볼까요? 이런 녀석은 어떡할래? 이거 맞추면 문상 1000원. 자, 이렇게. 이런 거 어때? 이런 이상하네. 이런 거 어때? 이상하네. 그죠? 뭔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왜? 사이사이가 비었거든. 이 사이사이 비인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홀수와 짝수가 지금 나눠진 것 같은데 그거 합을 어떻게 표현할래? 불가능이야. S라는 녀석으로는 연속적인 항이 아닌 이상 표현이 불가능입니다. 오케이? 분명히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의 일반항의 특징은 알죠? 그지? 규현이가 얘기한 대로 한 칸씩 떨어지니까 얘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면 A, 2n-1이라는 건 안단 말이야. 맞아? 거기에 n이 1 들어간 거, n이 2 들어간 거, n이 3 들어간 거, n이 4 들어간 거, 그래서 n이 10 들어간 거라는 건 안다고. 근데 그 규칙에 따라서 합을 표현할 때 합을 우리가 S, 2n-1라고 표현은 불가능하다고요. 연속적인 합이라는 정의가 들어간 게 S라서 표현의 정의가 불가능했다고. 오케이? 예스.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야, 나 이 녀석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일반항은 알아. 그러면 이 일반항으로 우리가 합이란 녀석을 정의 내려보자 라고 한 거야. 오케이? A, 2n-1이라는 녀석에 대한 합입니다. 그 앞에 기호 시그마를 가져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시그마 나옵니다. 요거 우리 확통 시간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시그마라는 건 단순한 정보야. 더한다야. 더한다. 오케이? 더한다. 더한다. 오케이? 예스. 자, 근데 어디서부터라는 녀석을 정해줘야 되니까 나의 미지수가 n이었죠. 일반항이 n에 대한 지금 일반항이 표현돼 있지? 그래서 그 미지수 n이 얼마 들어가면 첫째 항이야? 1 들어가면 첫째 항이야. 1부터.
오케이. 시작점. 마지막 점 얼마니? n에 10을 집어넣으면 19, 10까지. 가능해? 오케이. 표현이 불가능했던 나의 S로의 표현이 불가능했던 합의 의미. 곧 내 수열의 합의 정의가 모든 수열의 합을 정의 내리기 위해 약속의 기호가 나타났더라. 그게 뭐? 시그마라는 녀석. 그 시그마의 기호의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은 시작의 위치를, 마지막은 끝의 위치를, 이 사이에는 연속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의 표현이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나타나는 이 뒤에 있는 나의 A2n-1이라는 건 내 수열에 일반 항이 들어옵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체크하시면 시그마의 사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정보 다시 정리합니다. 시그마. 무슨 표현이야? 연속적인 내 항들을 더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이 주인공 문자는 N이든 K든 L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내 미지수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주인공이 이 뒤에 있기만 하면 집어넣어서 더한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셔. 의미 괜찮아? 그럼 1부터 N까지의 표현이 바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콩콩콩 AN입니다라고 얘기하는 SN과 같은 표현의 기호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그럼 다음 거 뭐였지? 이런 거였지. 근데 그 중 여기다 쓸까?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로 진행되는 A, 그러면 19는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시그마 시작점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3부터 연속적으로 어디까지? 19까지. 그죠? 그러면 처음의 위치를 아래쪽 3이라고 적고 위쪽 19라고 적고 이 사이에 AK라고 적어줄 수 있다. 의미 괜찮수? 오케이. 시작의 위치와 마지막 끝 위치를 잘 정해주시는데 굳이 이를 필요는 없다의 표현 체크하시고, 그렇게 된 녀석이 S19에서 S2라는 녀석을 뺀 거와 같더라. 표현의 의미 보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한 녀석이 바로 시그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요. 별거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맞춰봅시다. 문상 1000원. 콜. 맞네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쓰고 나니까 맞네. 자, 이 녀석을 시그마로 표현하시오 라는 건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된다고. 그지? 각각의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해. 시그마라는 건 단순하게 더합니다.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기호는 이제 내 미지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N이든 K든 혹은 L이든 I든 상관없어요. 첫 시작점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지금 10이라는 녀석의 끝 지점이 10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당연히 이 안에 누구가 일반항이라는 녀석이 저 녀석들을 표현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반항의 약속은 AN이라고 이 녀석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각각이 A1, A2, A3, 그래서 네 녀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녀석도 항의 넘버를 구해야 되니까 A, N, 그 N자리가 얼마인지를 찾아라 라는 표현임을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고, 우리는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그 항을 찾기 위한 과정, 이 세 개로 일반항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지? 이거 무슨 수열이었어? 1에서 4 갈 때 얼마 더해지고 3 더해지고 4에서 7 갈 때 얼마 더해지고 3 더해지고, 그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 사이의 간격이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럼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이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결국 AN이라는 녀석은 3의 간격으로 갑니다에 3N이 나타난다고. 이게 세 칸씩이잖아. 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이 들어갈 때 1이 되려면 3 빼기 2, 3n-2라는 거 손쉽게 구하시라고. 의미 괜찮아요?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3n-2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n에 대한 마지막 항 몇 번째인지는 결국 네가 34일 때 n값을 찾으면 되니까 넘어가면 36, n의 값은 12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34란 녀석이 나타내는 내 항은 12번째 A10이라고 나타내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의 약속, 곧 시그마 첫 항부터 끝 항까지, 곧 1항부터 12항까지 나의 일반항의 이름 A에는 3n-2니까 3n-2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게 곧 나를 시그마로 표현한 거더라. 표현 의미 끝.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의 표현 보시면서 우리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K가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 K가 있대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얘는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K가 1부터 N까지 B K라는 녀석으로 찢을 수 있다.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왜 그러니? 라는 건 이런 거야. 자,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무슨 말이야? K의 1부터 연속적으로 집어넣어갖고 다 더한다의 의미라고. 일반항의 모양만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거니까 K가 있는 녀석들에 다 1부터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A1 더하기 B1입니다. 두 번째 항은 A2 더하기 B2죠. 그래서 마지막 항까지 연속적으로 집어넣으면 AN 더하기 BN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지? 의미 괜찮죠? 근데 여기서 짝을 어떻게? A끼리 따로 먹고 B끼리 따로 먹겠다 이거야. A끼리 따로 먹으면 A1 더하기 2 더하기 그래서 쭝쭝쭝 AN까지가 되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그래서 쭝쭝쭝 BN까지 된다라고 표현한다고. 의미 괜찮고요. 그러면 결국 A의 입장에서 1부터 N까지 연속적인 합이니까 너를 시그마로 약속하는 기호의 약속 이렇게 AK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를 시그마에 대해서 다시 하나로 표현을 우리가 해주면 1부터 N까지 BK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녀석들의 플러스 기호로 이 녀석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 나의 AK 더하기 BK의 시그마는 AK에 대한 시그마 더하기 BK에 대한 시그마로 분해 가능하더라. 당연한 성질입니다. 그죠? 합이기 때문에 합끼리의 서로의 지금 이러한 과정은 분해 가능하다. 아래 건 지울게요. 빡.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동일 과정으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 녀석들을 A끼리 B끼리 찢어서 묶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도 분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시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정리하고 갑니다. 자, 곱하기는 정신 나갔다고 찢으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시그마는 합의 표현인데 합의 표현을 곱하기를 찢어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야. 자, 이러한 녀석이 있다 칩시다.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고 더하기죠. 그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그래서 10 곱하기 11까지의 합이 앞에 있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1, 2, 3, 4 그래서 10까지 합이랑 곱하기 뒤에 것끼리 묶어가지고 11까지 합이랑 같니? 말이 돼요?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얘네끼리 어떻게 묶어? 이 합을 이렇게 묶어갖고 얘네들을 더하고 이 합을 이렇게 묶어갖고 얘네들 더하고 서로 곱하면 같아? 아니지. 공통항이 있어야 우리가 묶을 수 있잖아. 더하기 예산. 그지?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산 한번 해볼까? 기분 나쁘면? 요거 계산해봐. 아직 못하죠. 그죠? 시그마에 이제 뒤에 약속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지금 더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건 뒤에서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긴 할 테니까 사실상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만 가보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너무 많았으니까 3 곱하기 4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걸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랑 지금 같냐고 물어본 거라고. 곱하기들을 앞에 거 찢어갖고 더하고 뒤에 거까지 찢어갖고 더해갖고 그걸 곱한 거랑 같냐잖아. 근데 이 앞에를 보니까 2, 6, 12 이 뒤에는 6, 9 앞에는 20 뒤에는 9, 6에 54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치? 서로의 표현은 절대 같지 않아? 합의 표현을 곱의 표현과 연결시키면 무조건 이퀄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체크 하나 하세요.
그러면 마찬가지 표현으로 이런 것도 나타나겠죠? 시그마 예산 결코 나의 나눗셈 또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나누기도 찢어질 수 없다. 당연한 표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요런 거 어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 오이 C 곱하기 A K C는 상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얘는 C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로 찢어지더라. 어떻게? 상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더라. 의미 괜찮수?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 K가 1부터 N까지입니다. 그리고 C 곱하기 AK를 더하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K에 1씩, 2식, 3식 집어넣어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C 곱하기 A1 더하기, C 곱하기 A2 더하기, C 곱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들어가겠죠? 마지막 N이 들어가면 C 곱하기 A, N이 된다고. C로 묶으면 A1, 2, 3 그래서 N까지 들어간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럼 결국 여기가 다시 뭐야? 시그마로 묶인다고. 이렇게. 가능하지? 당연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성질입니다. 나의 안에 들어있는 상수는 밖으로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지워도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으로 요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여기 맞추면 문상 1,000원.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이 값 얼마야? C 곱하기 N. 가능합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K가 1부터 N까지인데 K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K를 집어 넣을 수가 없지? 그럼 이걸 뭐라고 봐? 상수항이라고 보는 거야. 그지? 시그마에 상수항이 붙었어. 그 말은 내 항이 모두 상수라는 말이야. 얘 뭐야? 모든 항이 다 C라고 얘기한 거야. 몇 개가? N개가 다. 가능해? 일반항이 상수항이면 결국 내 일반항은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고 이걸 N개 더합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C를 N개 더하면 뭐가 된다? C 곱하기 N이 되더라. 단순 표현이야?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진짜 갑니다. 오케이. 자, 여태까지는 계속 장난이었다 치고 문상 5,000원.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AL 오케이. 가능한가요? 자, 무슨 말이야? 나의 미지수가 K인데 너의 미지수는 L이야. 그죠? 미지수가 서로 달라. 그러면 얘 무슨 취급? 상수 취급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그지? 미지수가 서로 다른 형태가 나타나면 이 녀석은 K를 집어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만 N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더하면 N 곱하기 AL이 되더라. 이 표현 하나 체크 하나 해 놓으시고요. 네 번째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표현한 단순한 의미입니다. 시그마에서는 주인공의 문자와 그리고 그 문자에 따르는 나의 일반항의 문자가 같기만 하면 집어넣어서 합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녀석들은 언제나 K를 뭐로 바꿔볼까? 좋아하는 문자 뭐 M 정도로 가볼까요? N이 나타나면 일단 기분이 좀 나쁘니까 뭐 이런 거 나타나든 혹은 L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든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어. 의미 괜찮죠? 미지수의 변화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단 일반항과 나의 그 주인공 문자가 서로 같을 때 제한해서.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라는 성질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심화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볼 거니까 5번째부터는 좀 집중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시그마의 평행이동에 대한 성질 하나 던질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란 녀석이 있었대요. 그죠? 근데 얘를 한 칸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일반항 AK를 한 칸만큼 이동시켜가지고 A, K-1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이거 K가 어디서부터? 얘랑 같아야 돼. 얘는 지금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게 바로 보이지? AK니까. 근데 이제 AK-1이 됐어. 맞아요? 그러면 지금 K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A1이 될까? 2, 그렇지. K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N이 돼? N 플러스 1. 의미 보여? 그러니까 오케이, 1000원. 이런 거야. 얘는요, 우리 도형의 이동이 지금 평행이동이라는 파트에서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일반항. 일반항은 뭐로 봐?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함수의 이동으로 보는 거예요. 식의 이동으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의 의미 봐봐. K가 1부터 N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K가 1이라는 녀석은 K가 2로 바뀌었죠. 여기서 지금 보면 AK가 AK-1로 됐기 때문에 K란 녀석이 K-1로 바뀌었다? K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라는 포인트로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미에 다시 동일한 녀석 1이 2가 됐지. K축으로 1만큼. 다시 N이란 녀석이 N 플러스 1이 됐죠? K축으로 1만큼.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결국 점의 이동이다 이거야. 어떻게? K가 1이란 녀석이 2가 되고 N이란 녀석이 N 플러스 1이 되더라. 이 표현은 K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나타내잖아. 의미 괜찮아?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봐봐. 자, 나의 시그마 K가 3부터 N 마이너스 2까지 A K 플러스 1이란 녀석이 있다 칩시다. 그죠? 자, 이러한 녀석은 사실상 우리가 평행이동의 의미가 아닌 상태에서 보자면 3을 넣어서 A4가 되고요. N-2를 집어넣어서 N-1이 되죠? 그치? 그러면 이 표현 자체는 이렇게 된다고. 단순하게 보자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 K가 4부터 3 들어간 4부터 N-2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N-1이니까 N-1까지 A K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치? 근데 이 표현의 의미를 보자니 이런 거죠? K 플러스 1이 K만큼 같고 그래서 결국 K 대신 K-1이 들어갔으니까 K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라는 의미를 K축으로 1만큼, K축으로 1만큼 각각 플러스 1로 더했더라. 이렇게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이동의 활용이다.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시그마라는 녀석은 언제든지 이동을 통해서 결국 변화가 가능하다. 5번 개념입니다. 정리 하나 하시고 6번 하나 가볼게. 자, 6번은 이런 겁니다. 자, 시그마 K가 N부터 M까지 AK가 있어. 그죠? 이러한 녀석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합 SN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1항부터의 시그마를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SN으로 바꿀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내 항을 1로 바꿀 때 표현 시그마로도 약속 한번 해보면 1항부터 M항까지의 A, K 중 1항부터 내 전까지를 빼야 되니까 M-1까지 AK를 빼주면 되더라. 다시 무슨 의미야? AN부터 연속적으로 AM까지 더해진 녀석을 첫째 항을 1항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의 표현은 이 앞 전까지 곧 N항 일반항 전까지 M-1이 있었을 거고 그러한 녀석이 첫 출발 위치를 A1으로 맞출 거니까 이 녀석을 억지로 더하고 그 녀석을 억지로 뺍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내 변화의 포인트의 해석이 필요하더라. 그죠? 그럼 1항부터 M항까지의 합이 앞에 나타나고요. 이러한 녀석을 표현하는 게 바로 나의 녀석이고 다시 1항부터 M-1항까지의 합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 녀석의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녀석에 대한 각각의 표현들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SM부터 S,
n-1까지를 뺀 거와 같습니다라는 S와의 약속이 가능하더라. 시그마와 S와의 관계. 의미 괜찮죠? 오케이. 앞에서부터 봤던 녀석이니까 포인트 정리로만 하나 해주시고요. 자, 라스트 7. 7번은 무슨 성이냐면 주기성입니다. 주기성이라는 녀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한 녀석은요, 그냥 독특한 표현으로 이 k-1의 일반항을 갖는 나의 a란 녀석을 1항부터 n까지 더한대. 그죠? 다시 한 녀석은 a 2k란 녀석의 1항부터 n항까지. 항의 넘버가 얘는 홀수, 얘는 짝수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죠? 그지?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a k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주기성. 얘를 얘로 바꿀 수 있고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죠. 앞에는 홀수항만 해 n항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건 사실 a1 더하기 a3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a 2n-1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사이사이에 짝수가 다 비어있지? 근데 그 비어있는 짝수를 이 녀석이 채운다고요? 어떻게? a2 더하기 a4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a 2n까지 그 녀석을 더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여기에 있는 2라는 녀석은 비어있는 공간 하나를 채우고 4라는 녀석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마지막 2n이라는 녀석은 마지막을 채워서 1부터 2n까지 연속적인 합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정리하면 이런 녀석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아.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 k라는 녀석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a 2k-1 더하기 a 2k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바로바로 체크 가능해야 돼. 20까지라고 얘기하면 그거의 절반값을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 있다. 가능합니까? 그게 얘의 표현이에요. n이라고 가지고 있던 홀수항과 짝수항의 표현의 합은 2n이라는 ak와 같듯이 2n이라는 ak의 합은 그 2n을 n2로 나눈 n 10이라는 녀석 반절의 값으로 2k-1과 2k를 더한 것과 같다. 바로바로 표현 보시는 게 지금 이 표현의 정의라고. 의미 괜찮수? 이거 시그마로 나열하면 당연한 거잖아. 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1항부터 19항까지의 홀수의 항의 합과 2항부터 20항까지의 짝수의 항의 합으로 다 더하면 같다고. 10개, 10개 더해서 20개. 가능하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하나 더 정리할 거야. 자, 이거 봐봐요. 시그마 이번에 k가 1부터 n까지 a 3k-2 a 3k-1 a 3k라는 녀석의 합을 물어봤어. 냄새나요? k에 1 넣으면 얘가 뭐야? 1, 2, 3이지. 그지? 2를 집어넣으면 4, 5, 6이죠? 3개씩 3개씩이 채워지네. 이번엔 비어있는 공간들이 3칸씩 떨어져서. 그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거 뭐가 될까? 시그마 k가 1부터 3n까지의 ak가 된다고. 같은 표현이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 그지?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인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녀석들,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녀석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의 각각의 3개의 주기를 갖는 수열들의 의미인 거야. 그 녀석들을 한꺼번에 합치면 당연히 사이에 비어있는 녀석들이 다 채워져서 나의 일반 연속적인 수가 되는 거고 그 연속적인 수가 n이라는 녀석이 들어간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3n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체크하시면 된다고. 3등분했습니다의 표현에 3n에 나누기 3, n이 된다고요. 서로는 3배 관계. 주기가 3이니까. 주기가 2면 2배 관계.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있겠어? 4k-3, 4k-2, 4k-1, 4k a에 대한 합. 그럼 뭐가 돼? 4n이 되겠지. 4배 관계가 된다고요. 그렇게. 오케이. 요런 것들도 테마가 되니까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시그마 성질 완료.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봐야 되겠죠? 자, 1번, 2번, 그리고 아래 거 3, 4번은 쉬우니까 3번 하나만 합시다. 자, 1번 n의 값 얼마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얼마? 5. 보여?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를 물어봤는데 그 앞에 보니까 홀수 짝수로 나눴잖아. 그러면 10개의 항을 홀수 짝수 2개로 나눈 걸로의 값으로 10 나누기 2, n의 값은 5라고요.
그죠? 방금 표현했던 거야. 나의 홀수항이 n항까지, 짝수항이 n항까지 1항부터 더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ak는 2n까지 더해져 있다고. 두 배 관계라고. 그지? 그러면 n이 5니까 5를 집어넣으면 75. 답은 1번이라고. 자, 2번 달려볼게요. 2번에다가는 문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은요. 넘버 3. 3이에요. 자, 근데 얘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 앞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이야 정도였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예요. 얘는요. 11항이 15분의 1인 나의 AN이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녀석에 시그마 K 곱하기 AK-A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3분의 7로 보여주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를 물어봐요. 그지? 이건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여기서 포인트 다시 하나만 잡고 갑니다. AK-AK 플러스 1 있지? 항과 항 사이에 차의 관계가 있죠. 그죠? 이 차의 관계란 녀석이 나타나면 언제나 어디 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꽂으셔야 되냐면 시그마, 곧 시그마를 우리가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급수거든. 더한다. 근데 이제 그러한 표현에 망원급수라는 말, 곧 우리가 뒤에다가 지금 실어놓은 챕터의 의미라서 지금 실어드린 거고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축차 대입, 집어넣는데 서로 사라지는 규칙성을 가지면서 대입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축차 대입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쟤만 따로 빼볼 테니까 잘 봐. K가 1부터 10까지 K만 빼고 일단 그냥 차만 있다 칩시다. AK-AK 플러스 1이 있어. 그치? 나한테 더하래. 차의 관계를 더하라고 얘기하자.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집어넣어. 1 집어넣어봐. A1-A2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2 집어넣어. A2-A 3이죠. 이런 게 대입이야. 근데 그 대입을 통해서 뭐야? 얘네들이 사라지죠. 그지? 규칙성 발견이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마지막 A10 마이너스 A 10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맨 앞에 새끼랑 맨 뒤에 새끼 하나씩 남겠지? 그래서 얘는 A1-A 1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축차 대입이라는 스타일이라고요. 일정하게 집어넣어서 사라지는 규칙성 발견하고 남은 새끼를 쓴다. 대입 후 규칙성 발견. 여기 괜찮소? 오케이. 자, 근데 그러한 표현에 K가 곱해진 비슷한 유형의 서로의 차이 관계가 딱 눈에 보이면 됐어. 나는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너의 차의 관계야. 차의 관계는 집어넣으랬어. 사라지는 규칙 발견된댔어. 믿고 따라가시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녀석이 하나하나씩 일정하게 집어넣습니다의 규칙성이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선 대입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1부터 집어넣습니다. 1 곱하기 A1 빼기 A2 2를 집어넣습니다. 2 곱하기 A2 빼기 A3 3을 집어넣습니다. 3 곱하기 A3 빼기 A4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을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A10 빼기 A10 1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연산하려고 딱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A1, A2, A2, A3, A3, A4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나씩 걸리는 거 보이죠?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곱하면 2A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3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A2와 플러스 2A2 얘네들을 묶어서 A2 더있는 거 보여? 그치? 다시 오른쪽 마이너스 2A3인데 이렇게 곱해진 녀석이 플러스 3A3 다시 이렇게 곱해진 게 마이너스 3A4가 되면서 이렇게 묶으면 플러스 A3 되잖아. 그죠? 독특한 규칙이긴 한데 나 전에 있는 마이너스보다 다음 게 하나가 커진 플러스가 나타나면서 항상 더하면 하나 개수가 1인 자신이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 이 마이너스 3A4라는 녀석은 다음 4A4와 만나서 A4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지금 A10이라는 녀석은 이 전에 있던 마이너스 9A10과 만나서 A10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만날 게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A11까지 나타난다는 것만 파악하시라고. 복잡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연산의 지금 상황만 보자면
A1 하나 있었고요. A2 하나 있고요. A3, A4, 그래서 A10, 그리고 마지막에 10, A11이 존재하니까 이 녀석들은 합입니다의 의미로 어머나 세상에 연속적으로 10까지 더해지네. 시그마 10, 내가 구할 값. 그리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A11인데 A11은 15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보겠죠. 그리고 그 값이 전체적으로 3분의 7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호 5, 20, 5, 35 넘어가면 3, 내 값은 3이네. 표현 끝났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일단 연산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집어넣어서 규칙 발견이라는 차이 과정의 시그마더라. 그것만 하나 체크하자고. 자, 문제의 답은 290. 자, 근데 지금까지 과정 중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아래 거 4번은 진짜 그냥 눈만 뜨고 이렇게 대충 읽으면 답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자, 시그마 2ak 더하기 1이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가 가능? 시그마 찢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플러스라는 녀석은 시그마를 분해해서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들을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근데 다시 또 보여. ak 앞에 있는 이 상수는 언제나 밖으로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게 또 성질이었죠. 우리의 세 번째 성질, 또 두 번째 성질. 그래서 이 2라는 녀석은 우리가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걸로 포인트를 잡으면 상수항 1이라는 녀석을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답니다. 그럼 이 값 얼마야? 10. 1 곱하기 10. 그래서 10이죠. 그지? 숫자만 10개의 항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얘도 지우고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이 30이 돼야 되니까 곧 내 앞에는 20이라는 녀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했던 1항부터 10항까지 ak라는 녀석의 합은 1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정보로 나타납니다. 뭐 한 거 없어요? 찍고 찢어갖고 연산하고 넘겨서 계산하니까 10. 두 번째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얘도 사실은 합차야. 그죠? ak 플러스 1 곱하기 ak 마이너스 1이지? 합차 공식이니까 결국 이 녀석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수? 그러면 시그마를 찢을 수 있댔죠? 합과 차에서는. 그럼 이 시그마 찢어집니다. 찢으면 이 뒤에 게 시그마 마이너스 1이라서 시그마 마이너스 1은 얼마라고? 다 찢었어.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1이잖아. k가 1부터 10까지 상수항 1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똑같은 값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가 다시 지워지고 10이 채워진다고. 자, 내 50이란 녀석이 10이 빠져서 되려면 얘 얼마야? 61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ak의 제곱도 찾았다고요. 가능해?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시그마에 대한 제곱 물어봤어. 곱하기는 절대 시그마 못 찢어. 그래서 얘는 합으로 다 표현해야 되니까 시그마 승연아 k가 1부터 10까지 4ak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1이라고 찢어낸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 찢을 수 있지? 자, 찢는 거 이제 바로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 어떻게 하면 돼? 다 그냥 이거 개수는 밖으로 꺼내고 시그마는 붙이고 개수 밖으로 꺼내고 시그마 붙이고 상수항은 시그마에 있는 위에 있는 숫자와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죠? 여기 다 k는 1부터 10까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ak의 제곱을 구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60이었다고. ak에 대한 1부터 10까지 합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10이었다고. 240, 40, 그리고 얘는 1부터 10까지의 1의 합이니까 10이잖아. 그지? 오케이. 다 더해보니까 240 더하기 40 더하기 10 290이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더라. 자, 일단 적으면서 시작합시다. 자연수 제곱의 합, 곧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지금 포인트로 결국 시그마라는 녀석이 약속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거듭 제곱의 합의 형태, 곧 k의 합,
K제곱의 합, K세제곱의 합은 공식화시킬 수 있는 식들이 나타나더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식 파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챕터임을 체크하셔요. 정리 한번 하시죠. 시그마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시그마 K세제곱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다. 그래서 결국 너는 나의 제곱이다라고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의미 부여 가능합니다. 의미 괜찮죠? 자, 어떻게 된 식들인지는 하나씩 의미는 보여드리는데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그냥 바로바로 적용시키기 위해 유도된 식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유도의 과정을 먼저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합입니다. 1부터 연속적으로 N까지 합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녀석으로 의미를 부여가 가능해. 항의 개수 N개, 첫 항 1, 끝 항 N,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끝 항이라는 녀석으로 곧바로 그냥 가능한 식.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시그마 K 제곱은 결국에 이러한 녀석들의 합이에요. 그죠? 얘는 사실상 우리가 그냥 그대로의 이 숫자들로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얘는 유도의 방법을 어떻게 한 거냐면 K제곱?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야. 오케이. 자, 왜? 이 식으로 연결하면 결국 우리는 K와 K 플러스 1 전항과 다함항 사이의 차이 과정으로 지금 이 녀석을 약속할 수 있지. 그럼 시그마를 붙이면 망원급수 곧 이항 분리 또 이 녀석이 축차 대입이라는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던져진다고. 근데 이 상황을 펼쳐보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라서 거기에 K 세제곱을 빼면요 샹콤샹콤 사라져서 이 값이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 된다 이거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식으로 뭘 유도했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란 녀석을 유도했다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식으로 이 녀석을 유도했다고요. 가능해. 그럼 쟤는 얘랑 같으니까 앞에 시그마의 의미를 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차의 과정은 우리가 집어넣으면 규칙 나온댔는데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1을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2를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아래로 쓸게. 3을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 나타나겠지. 그 녀석들의 서로의 합입니다의 의미가 바로 저 시그마의 의미니까 얘네들을 더했다고요. 더하니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사라지고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사라지고 그래서 4의 세제곱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n의 세제곱까지 다 사라지겠지. 규칙상 발견.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축차대입 곧 망원급수라는 형태의 의미가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거 볼까요? 남은 게 뭐야?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남았잖아. 앞에 항 정리 끝. 뒤에 것도 정리합니다. 시그마라는 녀석은 우리가 성질상 다 찢어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녀석은 3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3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났다고. 구할 수 없었던 K제곱이라는 녀석이 구할 수 있는 K라는 녀석과 구할 수 있는 시그마 1이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녀석의 3이 곱해진 녀석으로 내 녀석들을 정리했더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결국 나 그대로 내려온 3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너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잖아. 의미 괜찮수? 이게 유도된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찾아낸 시그마 K제곱입니다. 그 K제곱을 찾았더니 정리하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더라. 찾아낸 것뿐이야. 유도된 과정은 우리가 그 식을 찾기 위해서 차이 과정으로 선택했고 그 차이 과정에 시그마를 붙여서 K제곱을 찾아냈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하지. 그지? 그 찾아낸 녀석을 우리는 공식화시켜서 내 녀석의 n의 값을 대입한 녀석들로 계산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던져진다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자, 두 번째 표현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 당연히 이 녀석의 의미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n의 세제곱까지 합이 된다고요. 곧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의 포인트를 뭐로 간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 n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n의 4제곱으로 간 거야. 오케이. 하나의 차수가 더 높은 녀석들의 차이 과정으로 결국 저 n 플러스 1의 4제곱을 펼치면 여러분들은 이거 물으셔도 돼요. 1, 4, 6, 4, 1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항정리라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파트예요. 오케이? 4시 0, 4시 1, 4시 2, 4시 3, 4시 4 개수의 선택은 이항정리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지는데 그건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무튼 그러한 녀석에서 뺍니다. n의 4제곱을이라는 녀석을 활용해서 내 녀석 사라지면 결국 네 계산은 4n 세제곱 6n 제곱 4n 더하기 1이 되는데 그 상황에 뭐를 붙인 거? 시그마를 붙인 거라고. 여기도 시그마를 붙인 것 뿐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시그마를 붙이면 무슨 아이디어가 되느냐? 앞에는 이제 축차 대입, 곧 사라지는 녀석의 규칙이 던져져서 내 녀석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객각의 문자들은 사실 K가 돼 있어야 되겠네. K가 돼 있어야 되고요. K 모두가 지금 다 K란 녀석으로 바꿔서 표현합시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1을 대입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2를 대입할 때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이 발견되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n 들어가면 n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n의 4제곱 얘네들은 다 사라져 있겠죠. 그지? 그러면 마지막 녀석과 처음 녀석만 남아있다라는 표현으로 얘네들은 n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이 되고 뒤에 거 녀석들도 시그마를 분해합니다. 4 곱하기 시그마 k의 세제곱 6 곱하기 시그마 k의 제곱 4 곱하기 시그마 k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구할 시그마 k 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우리가 벌써 앞에서 유도된 식들로 배치한다고요. 가네?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식의 유도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낸 녀석을 집어넣을 수 있었고 얘에다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누구를요? 나의 k 세제곱을요. 어떻게? 얘랑 얘네들이 같다라는 연결의 식으로. 의미 괜찮지? 그렇게 찾아낸 식이 바로 뭐다? 시그마 k의 세제곱, 곧 k가 1부터 n까지는 항상 들어있는 녀석이다라고 봤을 때 2분의 n 플러스 1이란 녀석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나더라. 유도의 과정은 그냥 아이디어만 보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혹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딱 3가지. 이것뿐입니다. 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이유만 설명해 드린 거니까 연산을 정확하게 해서 저 녀석이 나타나는 걸 보겠다. 절대 필요 없어요. 오케이? 연산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나타났구나.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러한 녀석을 통해서 저 식들을 활용하는 녀석들의 문제들로 접근하는 방법들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5번 문제부터 문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뒤쪽은 디테일하게 쓰실 거 없으니까 일단 여기 먼저 같이 한번 갑니다. 여기 한번 칠판 봐봐. 자, 5번 문제로 일단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1부터 10까지의 너 빼기 1부터 10까지의 너. 보여? 아직은 지금 바로 이거 거듭 제곱의 합으로 연산하면 안 돼? 그죠? 숲이 먼저 보입니다. 뭐가? 나의 시그마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까지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차라는 마이너스 과정이 보이지? 그럼 얘를 이 AK로 봤을 때 얘는 BK죠?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는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구간이 같은 첫 항과 마지막 항이 같은 시그마의 표현에서는 내 녀석의 표현을 앞에 녀석에서 뒤에 녀석을 뺀 거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하나로 합친다. 의미 괜찮죠? 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다 연산하면 기분 나쁜데 요렇게 묶어놓으면 결국 2k제곱 빼기 k제곱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이 하나는 k제곱 남고요. k 빼기 마이너스 k가 되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 대한 시그마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된다고. 의미 괜찮지? 그럼 시그마는 분해가 가능하니까 지금까지는 표현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연산을 바로 그냥 눈으로 보고 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표현해 드립니다. 시그마는 합의 과정과 차의 과정에서는 분해가 가능합니다. k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k. 근데 k 앞에 개수 2는 밖으로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벌써 가능했던 연산이었고 이제 이 파트에서 뭐 연산?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합을 연산한다고. 자, 어떻게 연산합니까? 라는 건 시그마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으로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으로 바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된다. 오케이? n의 자리는 뭐나? 이 위에 있는 n값 10과 10을 집어넣는다고.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10, 얘는 11, 얘는 21이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되고 얘는 10, 얘는 1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돼서 각각을 계산하면 3, 7에 21, 2, 50 결국 6이 약분되고요. 35 곱하기 11 385 5 더하기 55 빼기 10입니다에 표현된다는 거 계산하면 440, 430인가요?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곱하기 2를 못 봤네? 오케이. 그거 이 사이 여기 곱하기 2까지 갈 거면 곱하기 2 붙이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고요. 110이었죠? 거기까지 보면 100이 되니까 485. 이렇게. 답은 수정할게요. 괜찮지? 곱하기 2까지 붙여서 단순 연산이더라. 포인트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7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6번은 조금 쉬운 포인트니까 7번으로 6번까지 같이 연습해버리죠. 7번 고! 자,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내 수열들의 n항까지 합 물어봤죠. 그죠? 잘 봐. 야, 이런 거는 n항까지 합이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표현을 먼저 하셔야 돼. 이렇게 1항부터 n항까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합. 그치? SN이라고 약속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시그마로 이제 연산 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시그마로 표현하신다고요. 가능?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일반항 AK라는 녀석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가능해? 그러면 이제 규칙을 발견해서 AK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내 수열에서 각각의 첫 번째 항은 A1이요, 두 번째 항은 A2요, 세 번째 항은 A3이요, 네 번째 항은 A4요 라고 해서 결국 일반항 AK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찾으시면 된다고. 근데 보이잖아. 그치? 수열을 하나씩 약속을 하고 나니까 4까지는 4까지 합, 3까지는 3까지 합, 2까지는 2까지 합. 그러면 K까지는 K까지 합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내 일반항 AK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로 진행해서 어디까지? K까지. 자연수들의 연속적인 합이 나타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수? 일반항 찾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근데 얘 봐봐. 얘 무슨 수열이야?
차가 1로 일정한, 사실 자연수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거듭 제곱의 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단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1부터 k까지 k개, 첫 항 1, 끝 항 k, k 더하기 1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요. 그죠? 가능합니까? 예. 왜 AK 찾았잖아. 오케이. 그러면 AK란 녀석을 찾아냈다. 나의 AK 이 녀석을 옆에다가 정리하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요라고 찾아냈다. 그 녀석을 집어넣어서 내 합을 구하라는 문제. 의미부여 가능하다. 자, 들어가시죠. 결국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를 집어넣으면 2분의 K제곱 더하기 K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2분의 1이란 녀석은 밖으로 꺼내는 개수의 의미니까 2분의 1 꺼내서 K제곱 더하기 K는 분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가능? 예스. 뭐야, 여기 공식 활용해서 이거 정리하세요의 문제로만 이 녀석 해석이 가능해진다고요. K제곱이란 녀석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요. K는 이렇게 더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요 라고 표현하는 의미 해석 가능. 의미 괜찮죠? 자, 정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규현이 졸지 말고.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있죠. 근데 분모는 6이고 분모는 2지. 누구로 묶을 거야? 당연히 분모가 큰 쪽으로 묶어야 돼. 왜? 이 2는 6 곱하기 3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치? 2분의 1이라는 건 6분의 3과 같잖아. 그렇게 해서 분모를 큰 쪽으로 맞춰놓고 공통항으로 묶는 거야. 그렇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뒤에 있는 녀석이 2n 플러스 1 하나 남고 얘는 3 남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4가 됩니다. 2n 플러스 4는 2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샹 약분하면 n 플러스 2가 돼서 최종 정리.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로 나타나는구먼. 의미 괜찮겠죠? 정리 완료. 7번입니다. 제가 이거 체크하시고 8번 문제 하나 마무리 지으러 가볼게요. 8번에 별표 하나 치시죠. 8번 문제는 같이 한번 가볼 테니까 문제 봐봐. 야, 여기 지금 문제 보면 이거 잘 봐.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자. 다시 포인트 하나만 체크합시다. 자, 이 지금 수열의 합 구할 때 수열 안에 n이라는 게 숫자로 사용되어 있죠. 1 곱하기 n,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n 곱하기 1. 이 n은 자연수야. 그지? 그게 내 항 안에 수로 사용되어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을 수로 사용했습니다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숫자라는 의미 안에 n이라는 녀석을 배치해 놓으면 반드시 항은 k로. 자, 이런 거 포인트 하나 잡으시라고요. 수로 n을 사용했는데 항의 넘버로도 n을 사용해? 그러면 n이 겹쳐져. 그럼 내가 알던 n과 그리고 그 n이 의미가 다른데 의미가 같은 것처럼 사라져요. 절대 여러분들은 합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거는 별표를 하나 쳐달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표현 때문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이란 녀석이 나의 항의 숫자로 사용되면 절대 항의 넘버를 n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 항이라고 표현하는 이 항을 k로라는 말은 나의 일반 항을 a, k로. 이렇게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녀석도 한번 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나한테 구하라고 얘기하는 이 합에서도 먼저 보이는 거 1, 2, 3 그래서 n까지 항의 개수가 n개라는 건 보이죠? 그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은 k가 1부터 n까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일반항을 a, k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의미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n이라는 녀석의 지금 넘버의 의미를 이렇게 ak라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자, 그렇게 되면 ak를 내가 구하러 가는데 규칙을 발견해서 ak 찾으러 가면 되지. 그지? 오케이. 그럼 규칙을 일단 먼저 첫 번째 거 찾았습니다. ak라는 녀석의 첫 번째 시작의 곱하기 표현은 1부터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라는 2, 3, n 각각의 지금 표현된 항이 a1, a2, a3 그래서 n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죠? 맨 앞자리는 나의 넘버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국 k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뒤에 녀석을 봐야 되는데, 뒤에 봐봐. 뒤에가 또 집중이야. n이야, n-1이야, n-2야. 자, 여기서 힌트 찾아봐. n 뒤에 지금 빠지는 숫자들이 각각 내 항의 넘버보다 하나가 작죠. 보여? 오케이.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n-0이었다고. 1이라는 숫자에서 0을 뺐고요. 2라는 숫자에서 1을 뺐고요. 3이라는 녀석에서 2를 뺐다고. 가능해? 나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뺍니다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K번째는 결국 나가 가지고 있는 n이라는 지금 수의 표현에서 K보다 하나 작은 녀석을 뺍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규칙성 발견.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AK를 찾아냈더라. 그걸 내 항에 집어넣으면 끝. AK는요, K 곱하기 이거 정리하면 n마케 풀 1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K를 전개하면 n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란 녀석이 됩니다까지 정리 가능하고, 시그마는 이제 더 이상 분해해서 표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의 표현이니까 첫 번째 녀석은 n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각각 시그마 k에 시그마 k제곱에 시그마 k에 공식을 사용해서 집어넣는다고. 의미 괜찮죠? k가 1부터 n까지였기 때문에 네 녀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요. 내 녀석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요. 내 녀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거 n이 곱해진 녀석 하나 더 있으니까 n 하나 곱해가지고 빼고 더합니다를 정리하면 답이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자, 옆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정리를 통해서 답이 나타나는 건 바로 답은 2번이었다. 체크 하나 해주셔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3번 개념까지 이번 시간에 가고 마무리 지어봅니다. 3번 봐봐. 3번에는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녀석들이 나타나서 유형편이에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데요. 이 파트는 규칙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수열들을 나타내요. 특징적으로 연산의 기호를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나 이렇게 직접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직접 찾기의 포인트입니다. 1, 2, 3 하나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첫째 항부터 쭉 연결시켜다 보면 언젠간 규칙이 발견되는 녀석들. 대표적인 녀석들로 지금 옆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보자면 1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바로 가우스라는 녀석이 선택되어 있거나 혹은 나머지라는 녀석이 표현되어 있거나 기타 등등이지만 일단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랑 볼 거고요. 여러 녀석들도 직접 찾아서 규칙성 발견이라는 포인트로 해결된다는 걸 체크하실 수 있으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가볼게. 10번 문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역순으로 10, 11 그리고 9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K가 1부터 99까지 3분의 K의 시그마 값을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뭐 하면 돼? 야, 지금 가우스란 녀석이 이렇게 붙어있어? 가우스는 정의가 뭐였지? 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죠? 정수 부분이야. 그래. 우리가 지금 정수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녀석의 정수의 부분을 찾으려면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우스란 녀석이 사용되면 무조건 직접 찾기의 규칙성 발견이라고 포인트 잡으시라고. 어떻게? K의 1부터 집어넣어서 가면 되지. K의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3분의 1의 가우스고요.
K에 2가 들어가면 3분의 2의 가우스고요. K에 3이 들어가면 3분의 3의 가우스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는데 다 계산할 순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든 규칙을 발견하러 간다고. 야, 근데 자를 수 있어? 그지? 3분의 1과 3분의 2는 1을 넘었어, 못 넘었어? 못 넘었어. 그럼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0이죠. 0. 얼마 0. 얼마인 녀석들이니까 1을 넘지 못한 새끼들이니까 이거 지금 가우스 붙이면 다 0이야. 그지? 이 다음 거 봐볼까? 이 다음 거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면 얘부터 1이야. 그래서 1을 넘었어. 아직 근데 2는 못 넘는 녀석들 당연히 3분의 5까지 펼쳐지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얼마야? 1이야. 맞아? 하나만 더 가볼까? 3분의 6 2위 시작이잖아. 3분의 7 그래서 3분의 8까지는 아직 3을 넘지 못한 녀석들이어서 2까지 여기까지 2라고 얘기한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결국 0은 의미 없으니까 1부터 신경 쓰자면 3, 4, 5, 6, 7, 8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규칙을 보자면 이런 거야. 3과 6 사이. 맞아. 6보다는 작고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결국 3, 4, 5 3개 나타나는 거잖아. 가능. 다시 6부터 어디까지? 9까지. 기준은 3의 배수지. 분모가 3인데. 정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지? 다시 9부터 12까지. 누가? K라는 녀석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3부터 6 사이에 있는 5까지 그건 다 1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가우스 3분의 K라는 녀석의 값은 이때 1이 된다고. 이때는 얼마가 돼? 당연히 2가 되겠죠? 이때는 얼마가 돼? 3이 돼. 그럼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 시그마가 99까지라니까 저 쭝쭝쭝 뒤에는 99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99가 일단 빠져있는 그 전 3의 배수 96과 99 사이에 내 K란 녀석이 배치될 때 그때 나의 K의 값은 3으로 나눈 3분의 K의 가우스의 값이니까 32보다 크거나 같고 33보다 작아서 32. 얼마 가우스의 값은 32라고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99가 빠져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K가 99일 때만 3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내가 다 찾아낸 거라고요. 규칙을 발견했죠? 그럼 이 규칙을 발견에 따라서 시그마 곧 더합니다의 의미는 1을 3번 더하고 2를 3번 더하고 3을 3번 더하고 그래서 32까지 3번 더하고 33만 한 번 더합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걸 체크하시면 1 3번 2 3번 3 3번 그래서 어떻게 32까지 3번에 33 하나 더합니다라고 표현 의미를 붙일 수 있다고요. 콜? 예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발견? 다시 3이라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는 32개의 항을 발견합니다. 3으로 묶으면 32까지의 합 곱하기 3이 되고 더하기 33이라는 녀석이 붙어버리고요. 앞에는 자연수 곧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32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끝항인 33 이렇게 16 다 곱해서 더하게 되면 결국 문제의 답이 나타나고 문제의 답은 1617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규칙성 발견의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3의 n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an을 구해서 그 an을 1부터 100칸까지 더하라. 나왔죠, 나머지. 그죠? 나머지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규칙은 규칙인데 무슨 성? 주기성을 갖는 규칙이다. 그죠? 예를 들어 3의 거듭제곱 그 녀석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하면 1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3, 9, 7, 1, 3, 9, 7, 1, 3, 9, 7, 1 이렇게 나머지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반복되는 주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표현이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한번 가볼게. 3의 n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3의 1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가 A1이야. 자, 3이라는 녀석을 5로 나눴대요. 나머지 얼마야? 요거 꼭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3이라는 걸 5로 나눠도 몫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수가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나머지지. 그래서 나머지는 3이에요. 첫째 항 3. 자, n이 2가 됩니다. 3의 제곱을 5로 나눠요. 그걸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여기서부터 쉽지 뭐. 4. 3을 집어넣어 3의 세제곱을 5로 나눴어요. 27을 5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입니다. 3의 4제곱 허허 냄새가 나잖아. 81을 5로 나누면 1이죠. 그죠? 근데 1이 나타나는 순간 왜 냄새가 나냐면 결국에 이 1의 자리가 1이었기 때문에 3이 하나 곱해지면 1의 자리가 3이 돼요. 그죠? 이 앞에까지는 사실 의미 없어. 243이라는 녀석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항상 뒤에 1의 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녀석이 A, 5라는 녀석이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들자. 그죠? 이 3은 뭐야? 원래 3에서 나타난 3과 같은 3이야. 다시 반복됐잖아. 아하, 이렇게 잘리는구나. 의미 괜찮지? 다시 3이 반복됐습니다. 주기가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주기 4 내에 이 녀석들의 합을 결국 100칸까지 더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100이라는 녀석을 4로 나눴을 때 몫은 25, 나머지는 0이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주기의 개수입니다. 주기 4개씩이 25개만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치? 그러면 그 4개의 주기 4라는 녀석 안에 주기의 개수가 25개 있으면 결국 내 합은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25번 반복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의 해석으로 곱하기 20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오케이. 다 더하면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곱하면 250입니다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시죠. 의미 괜찮겠죠? 라스트 한 문제 보고 잠깐 쉬어볼게요. 자,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는요 이런 거야. 자, 스타일 한번 봐봐. xi라는 녀석이 0과 1과 2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수열이랍니다. 무슨 규칙이야? 정해져 있는 수 사이의 값을 갖는 수열의 특징. 오케이. 얘네들은 반드시 0이거나 혹은 1이거나 혹은 2라는 녀석들밖에 못 가져의 수열이에요. 이렇게 제한된 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열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그거를 시그마와 연결하면 무조건 이거 시옷 붙여야 되나? 몰라요. 무튼 개수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끝. 오케이? 무슨 말이야? 제한됐잖아. 내가 가질 수 있는 수가 제한됐지. 근데 그 녀석들을 더하지. 그 말은 즉슨 그 녀석들이 몇 개씩 그 안에 들어있는지만 알면 걔네들에서 그 녀석들 개수만큼 더해서 그 값이 나타났다라고 판단 가능하다고. 제한된 수를 갖는다는 건 그 수를 몇 개씩 갖느냐만 판단하시면 끝. 다시 무슨 말? 이런 거야. xi라는 녀석이 합부터 먼저 표현하러 갑니다. 자, 근데 개수를 먼저 표현하고 가면 편하니까 나의 xi라는 녀석이 0임을 만족하는 개수 a개, 1을 만족하는 개수 b개, 2를 만족하는 개수 c개라고 정해서 가자. 의미 괜찮아요? 그죠? 100개 안에 얘 a개 있고 얘 b개 있고 얘 c개 있다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로 식은 하나 떨어집니다. 나의 첫 번째 식, 내가 설정한 A와 B와 C를 더하면 전체 개수 100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녀석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I가 1부터 100까지 X, I란 녀석을 해석해 볼게요. 그대로의 XI, 그럼 XI는 0, A개 1, B개 2, C개 2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 합이 0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C로 표현된다고. 개수가 나타나면 그 개수만큼이 2, 그 개수만큼이 1, 그 개수만큼이 여기라고 얘기하면서 더하는 합은 곧 각각의 곱의 합의를 의미로 표현된다고요. 그럼 얘는 B 더하기 2C가 돼서 그 값이 얼마? 9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그죠? 하나만 더 가볼까? 3번 I가 1부터 100까지 이번엔 XI의 제곱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내가 가진 변수를 제곱시킨 녀석이니까
0이란 녀석을 제곱시켰다. 근데 그 0은 비계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개수는 변하지 않고 2 다음 0의 제곱, 2 다음 1의 제곱, 2 다음 2의 제곱이란 녀석이 A계, B계, C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0이란 녀석이 A계에 있는데 그걸 제곱시킨 녀석도 A계에 있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죠? 나의 변수를 그대로 제곱시킨 녀석들의 합이니까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 0이란 녀석에 0의 제곱을 붙여서 A, 1이란 녀석에 제곱 붙여서 B, 2라는 녀석에 제곱 붙여서 C라고 표현하면 표현 끝이라고. 그럼 결국 뭐만 변해? C만 변할 거 아니야. B 더하기 4C. 그게 얼마? 145.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시그마 i가 1부터 100까지 xi의 세제곱을 물어보고요. 그러면 0의 세제곱 a, 1의 세제곱 b, 2의 세제곱 c를 물어본다라고 판단하시고 b 플러스 8 c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라고. 가능하겠지? 예. 그럼 결국 여기서 연산은 결국 위에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필요가 없네. 이 둘 연결하면 이 c가 돼서 이 c는 아래에서 위를 빼면 50입니다. c는 25죠. C 25를 집어넣으면 50이 되니까 B의 값은 45라고요. C와 B가 나타나면 그 녀석들을 각각 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지? 25 곱하기 8은 8, 5, 40, 8, 26, 200이니까 245. 이렇게. 자, 마음급수라는 지금 형태 4번과 5번입니다. 같이 이어서 가볼 건데 이런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다시 아이디어를 한번 붙여볼게. 이런 거. 그죠? 항들 사이에 서로의 차의 과정인데 연속적인 자연수의 항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지? 절항과 다항 사이의 차의 과정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 녀석을 직접 꺼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이 사라지는 규칙이 나타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쭝쭝쭝 해가지고 마지막 n번째를 집어넣으면 앞에 플러스와 뒤에 마이너스가 쭉 다 사라져서 뒤에 거 플러스 하나 남고 앞에 거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차 대입이라고 아까 불렀었죠. 그리고 망원급수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문제의 표현들이 바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됩니다. 첫 번째, 부분 분수라는 이항 분리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곧 유리화라는 녀석이 두 번째 표현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부분 분수라는 거 뭐였지? 라고 얘기하자면 유리식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녀석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게 부분 분수였습니다. 포인트 다시 머릿속에서 꺼내셔야 돼요. 그죠? 자, 유리화 뭐니? 라고 여기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지? 무리식에 대한 형태가 분모에 표현되어 있을 땐 위아래 나의 켤레를 곱해서 곧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드는 게 유리화입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가볼 테니까 다시 부분 분수를 한번 따라와 봐봐. 예제들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녀석을 나한테 표현합니다. 뭐야? 분모에 곱이 있네. 그죠? 분모에 곱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찢어야 되겠지. 서로의 차의 과정을 만듭니다라는 표현으로 곧 너에서 너 뺀 거,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b-a니까 k 플러스 1에서 k를 뺀 거분의 1 다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근데 나에서 너 빼면 kk 사라지고 1이 하나 남죠? 1분의 1은 의미 없지.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지금 시그마는 전체적으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근데 이거 같은 의미야. 앞에서 표현한 거랑 나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전항 다음항 되잖아. 그지? 그 사이에 차잖아. 그럼 뭐해? 직접 집어넣어서 규칙 발견하라고. 사라지는 규칙. 축차 대입. 망원 급수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1을 대입합니다.
1-2분의 1 더하기 2를 대입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어머나 세상에 사라지죠? 쭝쭝쭝 마지막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 녀석을 다 더합니다의 표현이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슝슝 다 사라져서 결국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모양대로 이 녀석이 다 사라져 버리죠. 의미 괜찮지? 결국 결과적으로 남은 녀석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더라. 포인트 끝. 부분 분수.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마음없이 유리화 쪽 가볼 테니까 한번 봐봐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방금 전에 썼던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난다고요. 그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유리식 결국 이거 유리화를 통해서 위아래를 표현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똑같죠? 다음항과 전항 사이에 차가 됐잖아. 그지? 시그마 차이 관계 나타나면 뭐라고? 집어넣어서 규칙 발견한다고요. 그죠? 그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얘네들을 더하면 사라지는 규칙이 벌써 발견된다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쭝쭝쭝 n을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 사이가 모두 다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나타난 나의 값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합니다. 의미 괜찮죠? 같은 의미라는 거, 단순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해봐. 세 번째 시는 이런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엔 뭐야? 한 칸 더. K와 K 플러스 2라는 두 칸 떨어진 나의 곱의 표현으로 부분분수 한번 봐볼게. 오케이. 숫자의 간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미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내 녀석을 분해합니다. K 플러스 2라는 B에서 K라는 A를 뺀 거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면 부분분수 일단 완료. KK 사라지고 2가 남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아?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위의 개수가 같이 1이면 결국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탄생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2분의 1은 안에 있는 게 기분 나쁘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변한다고. 가능하니? 자, 이제 두 번째 규칙 발견할게요. 자, 항과 항 사이에 차가 나타났어. 시그마 붙었어. 그러면 집어넣어서 규칙을 발견하러 가겠지. 근데 이번엔 두 칸 떨어졌단 말이야. 다다음 전전. 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거 한번 봐봐. 1부터 집어넣어서 연속적으로 일단 집어넣는 규칙 그대로 가야 돼. 1을 집어넣어. 1-3분의 1, 2 집어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보여? 사라지는 거 못 찾지? 그지? 하나만 더 써볼게. 3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두 칸 떨어져서 사라지네. 가능해요? 결국 여기에 간격이 두 개였기 때문에 사라지는 규칙도 간격이 두 개씩 연결된다고. 가능? 그러면 결국 이 다음 거 찾습니다라는 지금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써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까지는 써주는 것의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이 플러스들은 절대 못 건드려. 마마. 그럼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사라지려면 다음 거 두 개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표현할 때도 두 칸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항의 마지막 넘버를 n이라는 녀석만 집어넣어서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전 n-1번째와 n번째를 직접 집어넣어서 n-1을 집어넣는 내 막 전항이랑 그리고 n을 집어넣은 마지막 항을 뒤에도 두 개 표현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야 결국 두 칸 떨어진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합의 차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자, 여기 규칙 발견만 해봐. 앞에 거 두 개, 플러스 두 개 남죠? 뒤에 거 마이너스 두 개 나타난다고요. 앞에 게 두 개 남으면 뒤에 것도 두 개 남아야 된다고. 가능?
오케이, 이게 두 칸 떨어진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녀석으로 이 녀석을 정리했을 때 2분의 1이 곱해진 결국 이 녀석들의 합은 나 더하기 너네들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이게 답이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하나만 더 올 테니까 봐봐.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번엔 이렇답니다. 그죠? 이번에도 뭐야? 두 칸 떨어진 것까지만 볼게. 세 칸은 변태야. 그런 것까지 문제 거의 출제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유리화의 포인트도 두 칸 떨어진 거 한번 봅니다. 이 녀석은요,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루트 k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위아래 유리화를 해버리면 나 제곱 마이너스 너 제곱이어서 간격 두 개니까 분모가 2가 되죠. 그리고 루트 k 플러스 3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 k가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3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을 하겠죠. 그죠? 우리는 연산을 어디만 보면 되냐면 이 녀석만 보면 된다고. 자, 얘도 항과 항 사이의 차이 과정에 시그마니까 결국 집어넣어서 축차대입 마음급수라는 형태를 활용할 건데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2 그 다음 하나 집어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3 한 칸 띄어선 절대 규칙이 안 나타난다 이거지? 어떻게? 다음 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규칙만 발견하라고. 오케이? 그리고 보면 마지막으로 가라고요. 두 칸 떨어졌기 때문에 뒤에 거 두 번째를 결국 뒤에서 그 막 전항과 마지막 항 두 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n-1번째 항을 집어넣어서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항과 n을 집어넣어서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 두 개를 챙겨 놓으시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규칙은 이 점점점이 없다는 가정하에 앞에 거 플러스 두 칸 떨어진 뒤에 거 마이너스가 되니까 앞에 거 플러스 두 칸 떨어진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플러스 두 칸 떨어진 뒤에 거 마이너스가 사라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이 남으니까 결국 내 녀석에 대한 결과는 루트 빼기 루트 이 녀석들입니다라고 정리 가능하더라. 이렇게까지가 망원급수. 어허. 자, 눈 빠지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봤더니 여고 안 썼다고 눈을 빼려고 하십니다. 그죠? 곱하기 2분의 1 붙여드릴게요. 그럼 됐죠? 예스.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문제는 하나씩만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하나 와. 그래, 16번 하나 하죠. 답은요? 까비. 4번. 찍지마. 심장 떨려. 문제의 답은 5번. 자, 문제 한번 가볼 테니까 봐봐. 잘 봐요. 여기 지금 보면 위에 보여? 그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지금 나타난 거 보이지? 3, 5, 7. 그래서 21까지. 아래는 A1부터 A10까지. 결국 10개 항들이 표현돼서 합을 물어본다는 건 우선적으로 위에보다 아래가 지금 나가 보여야 되고 그 표현은 N으로 가든 K로 가든 상관없잖아? 1부터 10까지. AN분의 위에는 2N 플러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빨리빨리 판단하시라고. 공차가 2면 N에 대한 개수 2인 1차씩 나타나고 첫 번째 항에 3이 되려면 1 대입했을 때 1이 부족하다. 플러스 1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근데 결국 AN이라는 녀석을 찾으러 가보니까 승현아, 그치? AN이 시그마 K제곱이래네? 자, 시그마 K제곱은 얼마야, 승현아? 예, 제가 할게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고. 그치?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 요리된 나의 책을 보고 연습하시면 된다고. 그죠? 작동법이니까 그러한 법을 그냥 보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는 당연히 머릿속에 박아질 때까지 결국 계속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의 AN이기 때문에 집어넣자. 허허, 뒤집었네? 역수가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AN이라는 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 그거 분의 2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그죠? 반가운 녀석이 보여요. 1분해가 되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는 약분될 수 있겠죠. 같은 항들이 사라지고 역수로 들어가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 됩니다의 표현이 된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부분 분수 형태가 보입니다. 6을 밖으로 꺼낸 시그마 n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요런 거 이제 바로바로 뭐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라고. 의미 없다고. 그러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라고 바로 표현하라고. 의미 괜찮지? 근데 결국 이 상황은 다시 연속적인 지금 나의 두 개의 항 사이의 차의 과정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왕원급수 곧 너네들의 사라지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직접 집어넣어서 더한다의 표현 축차 대입이라는 녀석들의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마지막 1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1, 11분의 1이 되고 그 녀석들의 서로의 합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 사라지는 규칙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언제나 평행사 변형의 모양으로 사라진다는 거 체크하자고요. 의미 괜찮지요?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녀석의 항은 1, 마이너스 11분의 1이고 거기에 6이 곱해져 있대요. 11분의 10 곱하기 6, 11분의 6, 10이네 답이요라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셔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넥스트 16번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첫 항이 공차 2. 그럼 얘 뭐야? 2n인가요? 볼 수 있나? 그치? n 앞에 개수는 2고 첫 항이 2이려면 1 대입해서 2이 되면 되는데 뒤에 붙을 필요 없지. 가능해? 오케이. 자, 2n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등차수열 나타났고 an을 ak와 ak 플러스 1로 사용한다니까 집어넣으면 루트 200 k 플러스 1. 허허, 딱 봐도 기분 나쁜 녀석 나타났다. 그지?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순간 2k 플러스 2가 됩니다. 뭐야? 간격이 두 칸이죠.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유리화를 할게요. 아래쪽은 사실 쓰는 게 기분 나쁘지. 어차피 제곱만 제곱될 거니까 2 되는 거 바로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두 칸인데 뭔가 좀 기분 좋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갑니다. 아래 거 땅땅땅 했더니 나 빼기 너. 그래서 나 빼기 너 2가 되고요. 2분의 1을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의 표현과 함께 루트 2k 플러스 2 빼기 루트 2k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지? 그리고 나서 지금 정보를 봤단 말이야. k의 1 그래서 15까지 집어넣은 차의 합 축차 대입 망원급수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고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2. 분명히 두 칸 떨어졌지만 사실 여기는 2배 k 앞에 개수가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딱 보여. 한 칸씩인 거지. 그지? 그래서 뭐예요? 사라져요.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10은 들어가요. 그러면 32 뒤에는 30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해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항에 대한 지금 합만 표현한 거니까 결국 그러한 녀석을 표현했을 때 루트 32 빼기 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을 거고 그 녀석의 합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2는 16 곱하기 2니까 4루트 2 4루트에서 루트 2를 빼면 3루트 2 2분의 3 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편하게 바라보셔라. 망원급수의 형태입니다. 의미 괜찮죠? 교환이 가능? Yes.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이제 6번으로 가봅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아까도 정리했어. 다시 한번 가볼게.
나의 합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일반항을 찾으려면 n항에서 n-1항까지 더한 녀석을 빼야 an이 나타나고, 근데 그때는 2 이상이기 때문에 a1은 s1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였지. 그죠? 근데 얘가 왜 시그마에서 나타나냐면 같은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SN은 1부터 K가 N까지 AK를 더한다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 녀석이 약속되어 있을 때 SN으로 볼 수 있는 시선과 그 녀석의 N-1까지 AK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이 녀석이 AK다. 아니, AN이다. N은 2 이상. 표현의 의미를 바꿔주시라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SN이라는 건 결국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로, SN-1이라는 건 1부터 N-1까지의 AK라는 거. 그러면 이게 N항까지 합이고 이게 N-1항까지 연속적인 합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의미로 빼면 N번째만 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고. 시그마에서도 같은 아이디어로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더라. 합과 일반항의 관계.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과 함께 아래쪽 뭐였어? 시그마 K가 1부터 이 위에 만약 1이 들어와. N자리가 1이지. 그러면 1부터 1까지 더한다라는 말은 더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A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그게 S1이 A1입니다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 의미입니다. 의미 괜찮죠? 예스. 자, 여기 이 표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 그대로 시그마로 약속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약속 표현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 간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19번.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 지금 보면 얘 일반항이 AK죠. 그치? 그 녀석에 대한 합을 AK분의 1에 대한 합으로 지금 구해내래. 여기 혹시 이거 뒤집어 갖고 여기 이 값이랑 같다라고 지금 연결시키려면 죽어. 그죠? 불가능. 자, 시그마 AK분의 1이란 녀석을 우리 결코 분해할 수 없다는 거 체크하셔요. 절대 곱하기와 나누기에서 시그마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러한 일반항이 표현되어 있다는 걸로 이렇게 분해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연결되면 결국 난 너를 찾아서 너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문제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 다시 일반항을 직접 찾아서 그 일반항을 활용한다의 포인트로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한 의도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AK를 통한 AK분의 1의 합 찾기의 문제 표현이고요.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AK를 뺀 녀석으로 우리가 A, N을 찾으러 간다고. 누구? 일반항을 찾으러 간다고요. 의미 괜찮수?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으러 간다고. 자, 그렇게 되면 AK란 녀석이 1부터 N까지 곧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고 N-1이 들어간 녀석은 뭐냐면 N 대신 N-1이 들어갔으니까 난애들에게 N 대신 N-1을 집어넣은 N분의 N-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돼. 의미 괜찮지? 그죠? 항의 N 대신 N-1을 항의 N 대신 N-1을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녀석들의 서로의 차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정리합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이거 곱해지면 N제곱 이거 곱해지면 합차죠?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납니다라고 바로 판단하게 만든다고. 의미 괜찮지? 그게 누구야? AN이야.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얘는 N이 2 이상입니다라는 표현으로 2 이상이다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확인하게 만들고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 A, K란 녀석이 A 1입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녀석을 확인하는데 저기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1 대입해도 2분의 1일 거야. 그래서 얘가 얘랑 같으니까 결국 그 녀석의 첫째 항을 확인해서 같으면 얘를 1로 표현하고 이 녀석의 의미는 합쳐져서 지워져도 상관없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결국 1 이상이라는 녀석으로 표현 가능하다까지 표현하시면 우리 an 찾아냈다고요. 자, 그럼 이 an이라는 녀석의 역수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fn. k 집어넣어서 라고 얘기하는 k가 1부터 6까지였기 때문에 뒤집으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고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k라는 녀석이 나타나니까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샹샹 73, 21, 91 73, 21 112입니다라는 112가 답이었다. 체크 하나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개념 갑니다. 그리고 그 개념으로 수업을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누구? 몇 급수? 단어부터 기분 나쁘지. 몇 급수래. 뭘까? 잘 봐. 몇 급수는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능해? 등차는 뭐야? 1차식이고 등비는 뭐야? 지수식이야.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 건데 이런 거야. 이 정도까지만 표현할까? 이런 거. 딱 그냥 가장 편하게 볼 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예시를 들은 건데 뭐야? 내 앞에는 1, 2, 3, 4, 5, 6, 7 자연수인 자연수인데 수열로 보자면 등차 수열이야. 그치? 간격이 일정한 것들. 근데 이 뒤에 지금 녀석들은 2, 4 널 4로 보겠어? 8 장난하냐고. 16 다 보이잖아. 32 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가는 그거야말로 멋. 우리 졸라 멋있죠? 2의 6제곱 2의 7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앞에는 등차고요. 뒤에는 등비예요. 그 녀석들의 곱하기를 더했습니다. 얘 어떡할래? 라는 녀석은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내 합을 S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그 S에다가 곱하기 R, RS를 구해요. 그래서 세 번째 1에서 2를 빼. 결국 1-RS를 구해나고 그 1-R을 넘겨서 계산하시면 끝. 패턴은 뭐 구하기? S란 녀석을 약속해서 RS란 녀석을 구하기. 어디서 했던 거니까 한번 의미 한번 봐봐. 이 아래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내 합을 S라고 약속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내 구하는 그 값이 S야. 가능. 그리고 이 안에는 등비 수열이 있기 때문에 이 R이라는 녀석은 등비 수열의 공비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공비가 2였죠. 그래서 S에다가 곱하기 2를 통해서 2S를 구합니다. 가능? 자, 근데 2S는 뭐라? 1 곱하기 2에 2가 곱해지잖아. 그러면 한 칸 밀린다는 거.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된다는 거. 어디서 분명히 냄새 맡았었어 우리? 다시 너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 너에다가 2를 곱해. 3 곱하기 2의 4제곱 된다는 거. 2 곱하면 4 곱하기 2의 5제곱. 2 곱하면 5 곱하기 2의 6제곱. 2 곱하면 6 곱하기 2의 7제곱. 2 곱하면 7 곱하기 2의 8제곱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그지? 공비 R을 곱합니다라는 건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의 표현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위쪽과 아래쪽의 마지막 연산은 결국 그러한 녀석들을 이렇게 빼주면 너에서 R 뺀 1-2 S가 되고 오른쪽은 1 곱하기 2. 자, 이제 여기 연산인데 2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러면 2의 제곱이 공통항이니까 묶었을 때 2 빼기 1 되죠. 2에서 1 빼면 얼마야?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2의 제곱만 남는다고. 다시 2의 세제곱 공통항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에 빼기에 지금 이렇게 항이 묶일 거 아니야. 3에 3 빼기 2, 1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렇게 개수의 차이가 한 칸씩. 그러면 마지막 이 새끼 남은 것만 7 곱하기 2에 8제곱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예스. 자, 그렇게 해서 쭉 꺼냈더니 뭐가 돼? 각각 개수가 1로 맞춰집니다의 표현으로 나는 등비수열이 되더라. 등비수열의 합공식 사용합니다. 2부터 2의 7제곱까지 항 7개. 공비 빼기 1분의 나의 항 초항 2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빼기 1이란 녀석으로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한 녀석의 연산과 거기에 뒤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8제곱 붙여놓으면 그게 앞에서 얘기한 1-2S 곧 마이너스 S가 되더라. 가능. 연산 방법은 항상 동일하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S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만 넘기면 되겠죠. 일단 여기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8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8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가 됐고 그게 마이너스 S였다라고 얘기한다. 나의 S는 6 곱하기 2의 8제곱 더하기 2. 의미 괜찮겠죠? 콜. 이것까지 직접 계산하지는 말고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이니까 요게 답이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단계는 딱 3단계. S라고 약속하고 R값 곱해서 위아래를 빼고 그 사이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해서 연산하면 S 구해낼 수 있더라. 야! 이 아이디어 어디서 본 거야? 그러니까요. 나이스. 나의 등비수열의 합 복습들 좀 하란 말이야. 우리 지금 인우처럼 요런 녀석이 있었지? 이런 녀석 S값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R 곱해가지고 한 칸씩 밀어서 그 위와 아래를 뺐었잖아. 똑같은 표현이었는데 얘는 사라졌죠. 전부가. 그지? 그래서 앞과 뒤만 남았었죠? 1-RS A 빼기 A 아래. 자, 이게 등비의 합 유도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등비와 등차 곱하기의 합이었다. 표현문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끝낼게요.